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을 착오한 송금이 최근 5년간 40만여 건, 또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9만 명이 잘못 송금을 하는 셈인데 송금한 사람이 이를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네, 한편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가량이 적어도 한 건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또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입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 시간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제와 관련된 소식들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 5년간 차고 송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0만여 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 좀 사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고 송금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저 건수로 40만여 보니까 건. 40만 건.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천억 정도의 그다음에는 이 8만 건 정도가 1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고 있나요? 네, 2015년도의 경우에는 6만 1,000건이 발생했는데요. 네네. 작년의 경우에는 10만 6천 건, 어. 올해의 경우에는 한 12만 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피해액도 네. 2015년의 경우에는 한 1,700억 정도였는데 그러네요.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예. 두 건 중에 한 건.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뭐 한 1,000억 이상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 건수가 낮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생한 건 중에 두 건 중에 한 건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년에 한 5만 건 정도 이상은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차고 송금, 그러니까 잘못 보낸다는 거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많거든요.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잘못하는 것도 좀 궁금해요. 계좌번호를 뭐 잘못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0을 하나 더 써서 1,000만 원이 뭐 1억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네, 뭐 그렇습니다. 패턴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가 제일 오류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잘못 보내는 경우 등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잘못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은행에 가서 예금 그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하죠. 그러한 기재 착오가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예전에 2015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 1만 6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기재 착오 이렇게 써서 하는 잘못 쓰는 거는 게? 57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그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 아니면 뭐 간편 결제 예.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비대면 채널에서 오는 그러한 그 계좌 오류라든지 금액 오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아무래도 최근에 비대면 금융 거래로 전체적인 거래 방향이 흘러오면서 차고 송금도 늘어났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면 거래가 이제 대개 이제 핸드폰에 의해서 그렇죠. 모바일 뱅킹에 의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르는 버튼도 사실 크지 그러니까 않고요. 이제 잘못 누른다든지 아니면 옆에를 타치한다든지 이런 실수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2015년도의 경우에는 3만 2천 건이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건수 10만 건 중에 8만 8천 건이니까 그렇죠. 90%가 이 비대면 채널, 비대면에서. 모바일 뱅킹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보냈을 때 이제 수취자한테 반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취자가 그걸 거부하면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건 중에 한 건, 1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조금 이제 다양한 어떤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은행들은 소극적으로 임해왔고 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것도
사실 이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고 송금, 그러니까 잘못 보냈다면 잘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정직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회의 불신 현상도 하나의 그 초래하는 또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돌려줘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인 절차라는 게 하다 보면 뭐 2, 3년도 걸릴 수 오래 있고요. 걸릴 수 있죠. 또 하나는 비용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좀 작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좀 거군요.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또 10분 또 잘못 받으신 사람들끼리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소송으로 가면은 근데 잘못 받으신 분은 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 것이 이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절차가 네네. 그런 거를 이제 10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에 또 한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 주려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또 그걸 잡으러 받기라는 가는 것 것은 자체가.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난점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민사다 보니까 형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도 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정부의 대책이나 뭐 대처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에 한 10만 건 이상 문제가 예.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제 이게 보이스피싱과 같이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법적인 그 업무 처리를 대행해 주면서 80%의 금액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20%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방법도 물론 이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러한 차고 송금에 대해서 네. 은행들이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어떤 은행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또 이런 법적인 어떤 제도 위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송금을 하시는 분은 좀 뭘 주의해야 될까요? 네,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수치. 계좌번호 또 뭐 은행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지만 시스템적으로도 잘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발생하도록. 예를 든다면 마지막 최종 점검을 누를 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보고 누르게 해서 이름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게 확인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최종을 좀 크게 해서 좀 보다 더 타치의 실수를 줄일 수 이렇게 있도록, 예. 그렇게 방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계좌를 먼저 사전에 등록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이렇게 즐겨찾기처럼. 실수를 줄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소식이 이제 서민금융 받은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절반가량이다라는 네, 조사가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라는 게 네네. 이제 세희망 홀씨라든지 네. 아니면 뭐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 네. 바꿔드림론 여기 이제 4대 금융 상품인데요. 네. 이러한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50% 정도가 또 이렇게 저축은행이라든지 대부업체로부터 그 고금리의 대출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의 그 서민 대출 규모가 한 17조 원 되고요. 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한 수십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게 4, 50조 원인데 1년에 정책 금융 자금이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어떤 그 서민 계층의 정책 금융으로는 대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서민들이 이제 고금리 상품으로 그 대출 상품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더 필요한데 정책금융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고착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인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와 금융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 이게 복지적인 차원인데 이걸 금융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복지와 금융을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이러한 서민들이 그 정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 경제 생활에서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개인별 어떤 특화 전략에 의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또 복지적인 기능으로 해서 정부의 같이 정부의 재원을 보다 더 좀 확대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